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사연은 연락을 해도 답장을 주질 않는 며느리와 시어머니와의 갈등을 그린 63세 김영숙 씨의 이야기입니다. 영수가 정말 오랜만이야. 카페에 들어서자마자 오랜 친구 정희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영숙은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며 친구의 테이블로 다가갔다. 정희야, 반가워. 잘 지냈어? 조금 놀랐지? 이렇게 급하게 만나자고 해서. 무슨 일이야? 전화로는 차마 말하기 힘들다더니. 영숙은 한숨을 내쉬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우리 며느리 이야기야. 민지랑 우리 민우가 결혼한 지도 벌써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서먹서먹해.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다. 결혼 초부터 그랬어. 내가 처음에는 이해했지. 새로운 가족이 생긴 거니까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지 싶었거든. 그런데 그런데 연락이 안 돼.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없고 전화해도 받지 않아. 처음에는 바쁜가 보다 했는데 민지 생일에 축하 메시지를 보냈는데도 답장이 없더라고.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 정희가 눈을 크게 뜨며 물었다. 혹시 결혼 전에는 관계가 어땠어? 그게 더 이상한 거야. 결혼 전에는 괜찮았어. 사귀는 동안에는 주말에도 같이 밥 먹고 가끔 우리 집에도 놀러 왔었거든.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부터 달라졌어. 영숙은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함을 보여주었다. 봐. 내가 보낸 메시지만 있지? 답장은 하나도 없어. 이렇게 일방적인 소통이 계속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 정희는 친구의 손을 토닥이며 위로했다. 혹시 신혼집은 어디에 마련했어? 그것도 문제야. 우리 집에서 25분 거리인데 한 번도 초대를 받은 적이 없어. 명절에도 오지 않고. 민호는 뭐라고 해? 민우가. 아, 정말 속상해. 영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민우가 그러더라고. 엄마, 민지가 불편해하니까 연락 좀 자제해 주세요라고. 내 자식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하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 정희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우리 때와는 생각이 다르긴 하지. 알아. 나도 안다고. 시집살이가 힘든 거. 하지만 이건 시집살이도 아니잖아. 그냥 기본적인 예의지. 생일 축하 메시지에도 답장 한 번 없다니. 영숙은 휴대폰을 다시 가방에 넣으며 말을 이었다. 가끔은 내가 뭘 잘못했는지 돌아보게 돼. 내가 혹시 민지에게 상처 준 말을 한 적이 있나?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기억이 없어. 오히려 나는 좋은 시어머니가 되려고 노력했는데 정희가 물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야? 모르겠어. 그래서 너한테 조언을 구하고 싶었어. 우선은 민호를 통해서 이야기해 볼 수는 없을까? 아니면 직접 민지를 만나서 대화를 시도해 보는 건 어때? 영숙은 고개를 저었다. 민우는 중간에서 난처해하고 민지는 만나자는 제안에도 답이 없어. 정말 막막해. 그때 영숙의 휴대폰이 울렸다. 희망찬 표정으로 화면을 확인했지만 광고 문자였다.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며 다시 가방에 넣었다. 이제는 전화만 울려도 혹시 민지나 민우일까 하는 기대를 하게 돼.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정희는 친구를 위로하며 말했다.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 아직 결혼 초기니까 서로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어. 너무 조급해하지 마. 그래야겠지? 영숙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정말 가슴이 아프다. 정희야, 내 아들의 아내인데 왜 이렇게 낯선 사람처럼 느껴지는지. 두 친구는 그렇게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다. 영숙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친구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은 것만으로도 조금은 위안이 되는 듯했다. 며칠 후 영숙은 반찬을 보내기 위해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며느리에게 문자를 보냈다.
민지야, 반찬 만든 거 조금 보내려고 하는데 주소 좀 알려줄 수 있을까? 혹시 더 필요한 것 있으면 말해줘. 메시지를 보낸 후 영숙은 핸드폰을 내려놓지 못하고 답장을 기다렸다. 30분, 1시간. 시간이 흘러도 답장은 오지 않았다. 또 무시하는구나. 영숙은 한숨을 내쉬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계속 핸드폰을 확인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결국 영숙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우야, 엄마야,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민지한테 반찬 좀 보내려고 주소 물어봤는데 답장이 없네. 혹시 바쁜가?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민지가 요즘 회사 일이 많아서 그럴 거예요. 제가 주소 보내드릴게요. 그래, 고마워. 근데 민우야, 네, 민지가 엄마 연락을 왜 이렇게 피하는 거니? 엄마가 뭐 잘못한 거라도 있니? 민우의 목소리가 조금 더 낮아졌다. 엄마. 그게 민지가 원래 부모님하고도 연락을 자주 안 해요. 성격이 그런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도 시부모님인데 메시지에도 답장 한 번 없고 엄마, 제발 이해해 주세요. 민지는 그냥 소통 방식이 달라요. 나쁜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영숙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아들의 말투에서 약간의 짜증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알았어. 그럼 주소만 보내줘. 전화를 끊은 후 영숙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때 친구 정희에게서 전화가 왔다. 영수가 어떻게 됐어? 며느리한테 연락해 봤어? 응. 보냈는데 역시나 답장이 없더라고. 결국 민우한테 전화했어. 민호는 뭐래? 민지가 원래 부모님하고도 연락을 잘 안 한대. 그냥 성격이 그렇대. 하지만 정희야,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기본 예의잖아. 정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문자나 전화 같은 거 정말 싫어하는 애들 많아. 우리 딸도 그래. 전화하면 왜 갑자기 전화하냐고 짜증내. 문자로 먼저 물어보고 전화하라고. 그래도 아무 답장도 없는 건 너무하지 않아? 나는 그냥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고 싶은 마음뿐인데. 영수가 내 생각엔 좀 거리를 두는 게 어떨까? 너무 다가가려고 하지 말고. 시간이 지나면 민지도 마음을 열지도 몰라. 영숙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야겠지. 그동안은 내가 너무 조급했나 봐.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선물은 그냥 민우를 통해서 전달하는 게 어떨까? 직접적인 접촉은 좀 줄이고.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정희야. 고마워. 내 말대로 해볼게. 그렇게 영숙은 며느리와의 직접적인 연락을 줄이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서운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렇게 1년 반의 시간이 흘렀다. 어느 날 아침 영숙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를 확인하자 오랜만에 아들 민우의 이름이 떴다. 여보세요. 민우야? 엄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민지가 어제 아들을 낳았어요. 영숙의 눈에 순간 눈물이 고였다. 정말? 정말이니? 아이고, 내가 할머니가 되다니. 네, 3.5kg의 건강한 사내아이예요. 지금 산후조리원에 있어요. 축하해. 민우야. 정말 축하해. 그런데 아기는 건강하고 민지는 괜찮아? 네, 둘 다 건강해요. 조금 있다가 사진 보내드릴게요. 그래, 고마워. 내가 병문안 가도 될까? 잠시 침묵이 흘렀다. 지금은 산후조리원이라 면회가 좀 제한적이에요. 민지도 아직 몸이 불편해하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떨까요? 영숙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지만 기쁜 날을 망치고 싶지 않았다. 그래, 알았어. 그럼 사진이라도 꼭 보내줘. 할머니가 손주 얼굴이 보고 싶네. 네, 곧 보내드릴게요. 그럼 이만 끊을게요. 엄마, 전화를 끊은 영숙은 흥분된 마음으로 곧바로 민지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민지야, 출산 정말 축하해. 건강한 아이를 낳아줘서 고마워. 할머니가 정말 기뻐.
너도 몸조리 잘하고 필요한 것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사랑해. 메시지를 보낸 후 영숙은 이번에는 답장이 올까 하는 기대감에 휴대폰을 계속 들여다보았다. 하지만 역시나 답장은 오지 않았다. 이런 기쁜 날에도 영숙은 서운함을 억누르며 중얼거렸다. 그날 오후 민우가 약속대로 아기 사진을 보내왔다. 작고 붉은 얼굴의 아기는 영숙의 마음을 녹였다. 우리 아들 진우예요. 엄마 닮아서 눈이 크네요. 아이고, 우리 손주 너무 예쁘다. 정말 민우야. 너 어릴 때 그대로야. 이름도 참 좋구나. 진우, 할머니가 많이 예뻐해 줄게. 네, 엄마. 민지가 지은 이름이에요. 영숙은 손주 사진을 보며 행복함과 동시에 묘한 서운함을 느꼈다. 친구들은 항상 손주 사진을 자랑하고 주말마다 손주를 돌봐준다며 이야기하곤 했는데 자신은 이렇게 사진으로만 손주를 봐야 한다는 사실이 마음 아팠다. 며칠 후 영숙은 친구 정희를 만났다. 정희야, 나 할머니 됐어. 영숙은 손주 사진을 자랑스럽게 보여주었다. 와, 축하해. 정말 귀엽네. 이제 많이 봐주고 예뻐해 줘야겠다. 그게 아직 한 번도 못 봤어. 산후조리원이라 면회가 안 된대. 정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산후조리원도 가족은 면회되는데. 특히 아빠 엄마는 그래? 민우가 그건 잘 모르나 보네. 영숙은 쓸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나저나 민지는 어때? 연락은 좀 돼? 아니, 출산 축하 메시지도 답장이 없었어. 정희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너무 속상하겠다. 하지만 이제 손주가 생겼으니 관계가 좀 나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길 바래. 난 그냥 할머니로서 손주를 예뻐하고 싶을 뿐인데. 그날 밤 영숙은 다시 용기를 내어 민우에게 전화했다. 민우야, 혹시 언제쯤 진우를 볼 수 있을까? 할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은지 몰라. 민지가 아직은 면회를 하는 게 좀 부담스럽대요. 산후 우울증도 약간 있고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알았어. 민지 건강이 우선이지. 영숙은 실망감을 숨기며 말했다. 대신 제가 자주 사진 보내드릴게요. 고마워, 민우야. 전화를 끊고 영숙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옆집에서는 손주를 데리고 놀아주는 할머니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에 영숙의 마음은 더욱 쓸쓸해졌다. 산후조리원에서 퇴원하고 2달이 지난 어느 토요일 아침, 영숙의 초인종이 울렸다. 누구세요? 문을 열자 아들 민우가 아기 가방을 한가득 들고 서 있었다. 그리고 그의 품에는 작은 아기가 안겨 있었다. 민우야, 이게 웬일이야? 영숙은 놀라움과 기쁨에 말을 더듬었다. 엄마, 오늘 좀 부탁드릴 게 있어요. 민지가 급한 일이 생겨서 제가 데리고 나왔는데 저도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진우 좀 몇 시간만 봐주실 수 있어요? 영숙은 망설임 없이 손을 내밀었다. 당연하지. 어서 들어와. 아기를 품에 안자 영숙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퍼졌다. 작고 포근한 진우의 몸무게가 실감났다. 우리 진우, 할머니 품에 왔구나. 아이고, 이렇게 예쁘니. 민우는 급하게 아기 물품들을 설명했다. 여기 기저귀랑 분유, 옷 갈아입힐 것도 있고, 이유식은 냉장고에 있는데 데워서 먹이시면 돼요. 알았어. 걱정 말고 가. 시간은? 오후 3시쯤 데리러 올게요. 민지한테는 꼭 연락드리라고 했어요. 혹시 모르는 거 있으면 바로 전화하라고요. 그래, 알았어. 민우가 서둘러 나가고 영숙은 기쁨에 들떠 진우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아기는 처음 보는 할머니지만 순한 성격인지 울지 않고 영숙의 품에서 편안하게 있었다. 우리 진우, 할머니랑 놀자. 할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오전 내내 영숙은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진우에게 젖병을 물리고 기저귀를 갈아주며 할머니의 역할을 충실히 해냈다. 그러다 점심시간이 되자 이유식을 주려고 했는데
민우가 설명한 내용이 정확하지 않았다. 어떤 게 오늘 먹일 이유식인지 모르겠네. 영숙은 고민 끝에 며느리에게 연락해 보기로 했다. 지금까지 연락이 잘 되지 않았지만 아기 문제라면 응답할 것이라 생각했다. 민지야, 진우 이유식 중에 어떤 걸 데워서 먹이면 될까? 냉장고에 여러 개가 있어서. 메시지를 보내고 기다렸지만 역시나 답장이 없었다. 영숙은 직접 전화를 걸었지만 민지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이런, 아기 일인데도. 영숙은 한숨을 쉬었다. 결국 냉장고에 있는 이유식 중 가장 최근 날짜로 보이는 것을 골라 데워 진우에게 먹였다. 다행히 진우는 잘 먹었고 식사 후 편안하게 낮잠을 자기 시작했다. 낮잠을 자는 진우를 바라보며 영숙은 문득 불안해졌다. 혹시 알레르기가 있는 음식을 잘못 먹인 건 아닐까? 그리고 1시간 후 진우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평소와는 다른 보채는 울음소리에 영숙은 당황했다. 왜 그러니? 우리 진우야? 아기의 기저귀를 확인해 보니 묽은 변이 있었다. 영숙은 다시 불안해져 며느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민지야, 진우가 갑자기 설사를 하는 것 같아. 기저귀가 많이 묽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 놀랍게도 이번에는 바로 답장이 왔다. 설사요? 제가 어제 특별히 신경 써서 만든 이유식인데 어떤 걸 먹였어요? 영숙은 빠르게 답장했다. 냉장고에 있는 거 중에 오늘 날짜 적힌 유리 용기에 있는 거. 그건 먹이면 안 되는데 오늘은 양배추 알레르기 테스트 전이라 아직 먹이면 안 되는 거였어요. 민우 오빠한테 분명히 얘기했는데. 영숙은 당황스러움과 죄책감에 손이 떨렸다. 미안해, 몰랐어.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 바로 갈게요. 15분 걸릴 거예요. 영숙은 메시지를 읽고 깜짝 놀랐다. 처음으로 민지가 직접 오겠다고 한 것이다. 하지만 곧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다. 오빠,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내가 어제 분명히 이유식 설명 다 해줬잖아. 시어머니한테 애를 맡긴 것부터가 말이 안 되는데 제대로 전달도 안 해주고 진우가 설사한대. 지금 가야겠어. 민지는 남편 진우에게 보낼 메시지를 실수로 시어머니인 영숙에게 전송한 것이었다. 영숙은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다. 시어머니한테 애를 맡긴 것부터가 말이 안 된다는 문장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지금은 진우가 우선이라는 생각에 감정을 억눌렀다. 15분 후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민지가 서 있었다. 2년이 넘게 제대로 대면한 적 없는 며느리였다. 진우는요? 민지의 첫마디였다. 저기 소파에서 자고 있어. 방금 기저귀 갈아줬어. 민지는 인사도 없이 바로 아기에게 다가갔다. 진우의 상태를 확인하고 나서야 조금 안심한 듯 했다. 지금은 괜찮아 보이네요. 민지의 말투는 차가웠다. 정말 미안해. 몰랐어. 민우가 정확히 설명을 안 해줬나 봐. 민지는 대답 없이 아기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다. 차라도 한잔 할래? 영숙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이제 가볼게요. 영숙은 떠나려는 민지를 바라보며 용기를 냈다. 민지야, 잠깐만. 우리 좀 이야기할 수 있을까? 민지가 걸음을 멈추고 돌아봤다. 그녀의 표정은 경계심이 가득했다. 무슨 말씀이시죠? 민지야, 이렇게 서먹서먹하게 지내는 게 너무 힘들어.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니? 왜 이렇게 연락도 안 되고? 민지는 한숨을 쉬었다. 저는 그냥 시댁과의 관계가 불편해요. 제가 원래 소통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가족인데 죄송하지만 민지가 말을 끊었다. 저는 결혼했다고 해서 갑자기 다른 가족이 생기는 건 이해가 안 돼요. 제 가족은 부모님과 제 형제들이고 오빠는 제 남편이에요. 그 이상의 관계를 강요받고 싶지 않아요. 영숙은 그 말에 충격을 받았다. 강요? 내가 무슨 강요를 했니? 직접적인 강요는 아니지만 계속 연락하고 관계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저에겐 부담이에요.
죄송합니다만 이제 진우 데리고 가볼게요. 민지는 더 이상의 대화 없이 진우를 안고 집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민지와의 불편한 만남 이후 영숙은 마음이 무거웠다. 아들에게 전화의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민우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아마도 민지에게 이미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다. 다음 날 영숙은 친구 정희에게 전화했다. 정희야, 너무 속상해서 미치겠어. 무슨 일이야? 또 며느리 때문에? 어제 민우가 갑자기 진우를 맡기러 왔었어. 정말 기뻤지. 그런데 영숙은 어제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다. 이유식 실수부터 민지의 차가운 태도, 그리고 실수로 본 메시지까지. 시어머니한테 애를 맡긴 것부터가 말이 안 된다고 했어. 정희야,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인가? 정희는 한숨을 쉬었다. 아니야, 영수가. 그 애가 너무한 거지. 할머니가 손주를 봐주는 게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 그리고 말이야, 민지 말로는 결혼했다고 해서 다른 가족이 생기는 건 이해가 안 된대. 자기 가족은 부모님과 형제들 뿐이래. 요즘 젊은 애들이 그런 생각 많이 한대. 결혼은 그냥 계약일 뿐이고 서로 가족이 될 필요는 없다는 식으로. 그래도 너무하지 않아? 그간 민지한테 보낸 메시지가 10번도 안 될 거야. 생일 축하 메시지, 명절 인사, 그런 기본적인 것들 뿐인데. 정희는 친구를 위로했다. 그래, 내 마음 이해해. 하지만 이젠 좀 포기하는 게 어떨까? 억지로 관계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영숙은 한숨을 쉬었다. 어쩌면 그게 맞을지도 몰라. 시집살이가 싫다면 서로 불편하게 지낼 이유도 없지. 결혼이 뭐 그리 대단한 거라고. 그날 저녁 영숙의 휴대폰에 민지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처음으로 민지가 먼저 보낸 메시지였다. 어머님, 이번 주말에 진우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급한 일이 생겨서요. 영숙은 메시지를 보고 기가 막혔다. 지금까지는 연락도 안 되더니 필요할 때만 연락해 오다니.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손주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흔들렸다. 하지만 결국 영숙은 메시지를 무시하기로 했다.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관계는 원치 않아. 다음 날 민우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민지 메시지 못 받으셨어요? 이번 주말에 진우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받았어. 근데 민우야, 엄마도 이제 지쳤어.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평소엔 무시하는 그런 관계는 원치 않아.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민지가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한 건데. 그게 바로 문제야. 처음으로. 이제까지는 내 연락을 모두 무시하다가 필요하니까 연락하는 거잖아. 나도 사람이야. 민우야, 기분이 있어. 민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엄마! 제발요! 이번 한 번만 봐주세요. 민지 친구 결혼식이라 꼭 가야 하는데. 미안해, 민우야. 이번엔 안 될 것 같아. 다른 약속이 있어. 사실 아무 약속도 없었지만 영숙은 더 이상 일방적인 관계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알겠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민우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가득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영숙은 마음이 무거웠다. 손주를 보고 싶은 마음과 자존심 사이에서 갈등했지만 이번만큼은 자신의 감정을 우선시하기로 했다. 며칠 후 영숙은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다가 우연히 민우와 민지 그리고 진우를 만났다. 민우는 당황한 표정이었고 민지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민지가 형식적으로 인사했다. 응, 안녕. 영숙은 짧게 대답하고 진우에게 시선을 돌렸다. 우리 진우 많이 컸네. 네, 민지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지 않았다. 민우가 어색한 분위기를 깨려고 시도했다. 엄마, 다음 주에 한번 식사라도 같이 할까요? 영숙은 쓴웃음을 지었다. 글쎄, 다들 바쁠 텐데 나중에 시간 되면 연락해.
그렇게 어색한 만남은 끝났고 영숙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로부터 2주 후 영숙의 집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민우가 서 있었다. 민우야, 웬일이니? 엄마, 좀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민우의 표정은 심각했다. 함께 거실에 앉아 민우가 입을 열었다. 엄마, 솔직히 좀 섭섭해요. 민지가 처음으로 도움을 청했는데 거절하시다니. 영숙은 한숨을 쉬었다. 민우야, 내 마음도 좀 이해해 줄래? 지난 2년 동안 내가 보낸 메시지는 전부 무시당했어. 생일 축하 메시지, 그냥 안부, 아기 출산 축하, 모두 답장 한 번 없었어. 민지가 그런 스타일이라니까요. 부모님하고도 연락 자주 안 해요. 그건 이해해. 하지만 메시지에 답장조차 안 하는 건 기본 예의가 아닐까. 그리고 지난번에 민지가 실수로 보낸 메시지, 시어머니한테 애를 맡긴 것부터가 말이 안 된다는 내용 말이야. 그걸 읽는 순간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 민우는 당황한 기색이었다. 무슨 메시지요? 지난번에 이유식 문제로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민지가 실수로 나한테 보낸 메시지야. 그걸 보고 나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민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엄마, 그거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오해? 무슨 오해? 제가 민지한테 물어봤어요. 그날 민지는 엄마한테 그런 메시지를 보낸 적이 없대요. 저한테 보낸 거라고 해요. 영숙은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나한테 왔는데. 아마 단체 메시지였을 수도 있어요. 민지가 저한테 보낸 메시지를 엄마도 함께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도 내용은 변함없잖아. 시어머니한테 애를 맡기는 게 말이 안 된다고 했으니. 민우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 민지 말로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대요. 그날 제가 갑자기 민지와 상의 없이 결정해서 진우를 엄마한테 맡긴 거예요. 민지는 그 점을 지적한 거지 엄마 자체를 문제 삼은 게 아니래요. 영숙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정말? 네. 엄마, 사실 민지도 요즘 많이 힘들어해요. 육아 스트레스도 심하고 회사 일도 바쁘고 그래서 소통에 더 소홀했던 것 같아요. 영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만약 민우의 말이 사실이라면 자신이 오해하고 있었던 걸까? 그리고 엄마, 사실 제가 미안해요. 제가 중간에서 제대로 역할을 못했어요. 민지한테는 엄마가 간섭을 많이 하실까봐 걱정된다고 했고 엄마한테는 민지가 연락을 잘 안 한다고만 말하고. 영숙은 아들의 솔직한 고백에 마음이 조금 풀렸다. 민우야, 나도 미안해. 너무 서운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했나 봐. 민우는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엄마, 우리 한번 다 같이 만나서 이야기해보는 건 어떨까요? 진우도 데리고 와서요. 영숙은 잠시 고민했다. 글쎄, 민지가 원할까? 제가 설득해볼게요. 사실 민지도 이런 상황이 편하지는 않아요. 그냥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아요. 알았어. 한번 해보자. 민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고마워요, 엄마. 대신 민우야, 솔직히 말해줘. 민지는 정말 나를 싫어하는 게 아닌 거지? 아니에요, 엄마. 민지는 그냥 관계 맺는 방식이 달라요. 가족이라도 거리두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스타일이에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한 번 더 노력해 볼게. 다음 주 토요일 영숙은 긴장된 마음으로 아들 가족을 기다리고 있었다. 손주 진우를 위해 특별히 장난감도 몇 개 사두었고 민지가 좋아할 만한 디저트도 준비했다. 초인종 소리에 영숙은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다. 어서 와. 영숙은 최대한 밝은 표정을 지으려 노력했다. 민우가 진우를 안고 들어왔고 뒤이어 민지가 들어왔다. 민지의 표정은 여전히 긴장되어 있었지만 지난번보다는 덜 차가워 보였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민지가 조용히 인사했다. 어서 와, 민지야. 앉아. 모두 거실에 앉아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민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오늘은 다 같이 오해를 풀고 새로운 시작을 하면 좋겠어요. 영숙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민지야, 먼저 사과하고 싶어. 내가 너무 서운한 마음에
지난번에 진우 돌봐달라는 부탁을 거절해서. 민지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올려다보며 말했다. 아니에요. 저도 죄송해요. 제가 연락을 잘 안 해서 오해가 생긴 것 같아요. 솔직히 많이 서운했어. 내 연락에 한 번도 답장이 없으니까. 민지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만 말을 이어갔다. 저는 원래 가족들과도 연락을 많이 안 해요. 제 부모님도 제가 연락을 잘 안 한다고 불만이세요. 그냥 제 성격이에요. 그래도 가끔은 답장 정도는. 민우가 중간에 끼어들었다. 엄마, 그건 제가 민지한테 잘 설명할게요. 중요한 건 앞으로예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 말이 맞아. 앞으로가 중요하지. 그때 진우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민지가 재빨리 진우를 받아 안았지만 울음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배고픈가? 민지가 진우를 달래려 했다. 영숙이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내가 한번 안아볼까? 민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진우를 영숙에게 건넸다. 신기하게도 영숙의 품에 안기자 진우의 울음이 차츰 잦아들었다. 우리 진우, 할머니 알아보는구나. 영숙이 기쁜 표정으로 말했다. 민지의 표정이 조금 풀어졌다. 진우가 어머님을 좋아하네요. 그 순간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다. 진우를 중심으로 세 사람은 조금씩 대화를 이어갔고 긴장감도 조금씩 풀려갔다. 식사 시간이 되자 영숙이 준비한 음식을 내왔다. 민지는 예상보다 음식을 잘 먹었고 심지어 몇 번은 칭찬도 했다. 어머님, 이전 정말 맛있네요. 고마워. 내가 좋아할 것 같아서 특별히 준비했어. 식사를 마친 후 영숙이 민지에게 말했다. 민지야, 하나만 부탁해도 될까? 네, 가끔이라도 진우 사진 좀 보내줄 수 있을까? 할머니가 손주 보고 싶을 때가 많거든. 민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럴게요. 제가 사진 많이 찍으니까 보내드릴게요. 정말 고마워, 민지야. 민우는 기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저녁이 되어 돌아갈 시간이 되자 영숙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다음에 또 진우 좀 봐줄까? 너희 둘이 데이트도 해야 하잖아. 민지는 민우를 한번 쳐다본 후 미소를 지었다. 네. 좋아요. 다음 주에 제가 또 회식이 있거든요. 그래. 언제든지 데려와. 할머니가 잘 돌볼게. 헤어질 때 민지는 처음으로 먼저 손을 내밀었다. 오늘 감사했어요, 어머님. 영숙은 그 손을 꼭 잡았다. 작은 시작이었지만 희망이 보였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영숙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다. 어머님, 진우 사진이에요. 오늘 처음으로 혼자 앉았어요. 첨부된 사진에는 웃고 있는 진우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영숙은 기쁨에 눈물이 그렁그렁해졌다. 우리 진우 정말 대단하구나. 고마워, 민지야. 사진 보내줘서. 놀랍게도 이번에는 바로 답장이 왔다. 다음 주에 시간 되시면 오셔서 같이 식사하실래요? 제가 요리해 볼게요. 영숙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메시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민지가 처음으로 초대한 것이다. 정말. 그럼 무슨 요일이 좋을까? 토요일 저녁은 어떠세요? 좋아. 뭐 가져갈까? 그냥 오세요. 다 준비할게요. 영숙은 기쁨에 넘쳐 친구 정희에게 전화했다. 정이야, 너무 기쁜 일이 있어서 말이야. 무슨 일인데 그렇게 들떴어? 민지가 처음으로 나를 집에 초대했어. 다음 주 토요일에 저녁 식사하자고. 정말? 와, 그거 정말 좋은 소식이네. 드디어 관계가 풀리는구나. 그런 것 같아. 지난번에 같이 이야기하고 나서 조금씩 달라지더라고. 이제는 진우 사진도 가끔 보내주고. 정말 다행이다, 영수가. 내가 얼마나 내 걱정했는지 몰라. 영숙은 행복한 한숨을 내쉬었다. 아직 완전히 가까워진 건 아니지만 첫걸음을 뗀 것 같아. 앞으로 천천히 관계를 쌓아가려고 해. 조급해하지 말고. 그게 맞아.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가는 게 좋겠다.
토요일이 되고 영숙은 설렘과 긴장감을 안고 아들 부부의 집을 방문했다. 처음으로 가는 민우와 민지의 집이었다. 문을 열자 민지가 진우를 안고 반겨주었다. 어서 오세요, 어머님. 고마워, 민지야. 집 안으로 들어서자 정갈하게 꾸며진 공간이 눈에 들어왔다. 식탁에는 이미 여러 요리가 준비되어 있었다. 와, 이렇게 많이 준비했구나. 고마워. 민지는 쑥스러운 듯 미소 지었다. 별로예요. 솔직히 요리를 잘하진 않아서. 괜찮아. 함께 먹는 게 중요하지. 식사 도중 민우가 웃으며 말했다. 엄마, 민지가 요리 배우려고 유튜브 보면서 어제부터 연습했어요. 정말 이렇게 맛있는데 민지가 부끄러운 듯 웃었다. 기본적인 것만 할 수 있어요. 어머님처럼 잘하고 싶은데 내가 가르쳐 줄까? 같이 요리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민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러면 좋겠어요. 식사 후 세 사람은 진우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영숙은 민지에게 진우가 어렸을 때의 민우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민지는 처음으로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조금 나누었다. 저는 부모님이 맞벌이셔서 할머니 손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사실 다른 가족과의 관계가 어색했던 것 같아요. 영숙은 그제서야 민지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었다. 그랬구나. 이제 이해가 좀 돼. 돌아갈 시간이 되자 민지가 말했다. 다음에 또 오세요. 진우가 할머니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럼 자주 올게. 집을 나서며 영숙은 마음이 따뜻해졌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새로운 관계에 씨앗이 심어진 것 같았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다. 영숙의 휴대폰에는 이제 정기적으로 진우의 사진이 도착했다. 매주는 아니었지만 중요한 순간마다 민지는 사진을 보내주었다. 어머님, 진우가 오늘 처음으로 할머니라고 말했어요. 영숙은 깜짝 놀라며 바로 전화를 걸었다. 정말이야? 우리 진우가 할머니라고 했어. 네. 어머님 사진 보여주면서 가르쳤더니 따라하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손주 너무 보고 싶다.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저희가 찾아뵐게요. 당연히 되지. 내가 맛있는 것도 준비할게. 주말이 되고 민우와 민지 그리고 진우가 영숙의 집을 방문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진우가 손을 뻗으며 외쳤다. 할머니. 영숙은 감격에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우리 진우. 할머니 알아보는구나. 진우를 안아들고 거실로 들어가며 영숙은 행복한 미소를 감출 수 없었다. 민지는 이전과 달리 편안한 모습으로 가방에서 간식을 꺼냈다. 어머님, 제가 만든 쿠키예요. 진우랑 같이 구웠어요. 와, 고마워. 너희가 직접 만들었다니 더 특별하네. 민우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가족들을 바라보았다. 엄마, 요즘 민지가 요리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엄마 레시피 몇 개 가르쳐준 이후로. 민지가 쑥스러운 듯 웃었다. 어머님 김치찌개 레시피 덕분에 요즘 오빠가 저녁마다 2그릇씩 먹어요. 그래? 다행이다. 더 배우고 싶은 요리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진우가 갑자기 영숙에게 책을 들이밀었다. 할머니. 책. 그래. 할머니가 읽어줄까? 영숙이 진우를 무릎에 앉히고 책을 읽어주는 동안 민지는 민우와 함께 주방에서 차를 준비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평화로운 가족의 모습이었다. 티타임 도중 민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어머님,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응, 뭔데? 제가 솔직히 처음에는 어머님과 가까워지는 게 많이 부담스러웠어요. 제 부모님과도 거리를 두고 지내는 편이라. 영숙은 차분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랬구나. 그리고 사실 제가 어릴 때 할머니와의 기억이 그리 좋지 않아서요. 항상 제 부모님을 비판하시고 저한테도 이래라 저래라 간섭이 심하셨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걱정됐던 거구나.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런데 어머님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다르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제 편견 때문에 거리를 두게 됐던 것 같아요. 괜찮아. 민지야, 나도 처음에는 내가 왜 그렇게 연락을 안 하는지 이해하기 힘들었어. 하지만 서로 다른 방식으로 소통한다는 걸 이해하게 됐어. 민우가 말을 보탰다. 저도 중간에서 제대로 설명을 안 해서 오해가 커진 것 같아요. 미안해요. 엄마. 영숙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다 지나간 일이야. 지금처럼만 지내면 좋겠다. 민지는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어머님, 다음 달에 저희 부모님도 서울에 오시는데 혹시 다 같이 식사라도 할까요? 영숙은 깜짝 놀랐다. 정말. 그럼 좋지. 저희 부모님도 진우를 보고 싶어 하시거든요. 양가 부모님이 다 함께 만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영숙은 기쁨에 가득 찬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러자. 내가 장소 알아볼게. 그날 저녁 아들 가족이 돌아간 후 영숙은 친구 정희에게 전화했다. 정희야, 믿어지지 않는 일이 있었어. 무슨 일인데? 민지가 다음 달에 양가 부모님 모임을 제안한 거야. 자기 부모님이 서울에 오신다면서. 정말? 그거 정말 큰 발전이네. 관계가 많이 좋아진 모양이구나. 그런 것 같아.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많이 달라졌어. 이제는 일주일에 한두 번은 연락도 하고 진우 사진도 보내주고. 정말 다행이다, 영수가. 내가 얼마나 힘들어 했었는지 알거든. 영숙은 행복한 한숨을 내쉬었다. 그동안 내가 너무 조급했던 것 같아. 관계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쌓아가는 거였는데 이제야 그걸 깨달았어. 한 달 후 영숙은 긴장된 마음으로 레스토랑에 도착했다. 오늘은 양가 부모님들이 오랜만에 만나는 날이었다. 민지의 부모님은 이미 도착해 있었다. 인상은 생각보다 편안했다. 민지의 어머니 최 여사는 민지를 닮아 조용한 성격이었고 아버지 김 사장은 활달한 성격으로 대화를 이끌어갔다. 영숙 씨, 드디어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민지가 요즘 시어머니 이야기를 자주 하더라고요. 영숙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정말요? 민지가 저 이야기를. 최 여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네, 특히 요리 레시피를 많이 배웠다고 자랑하더라고요. 저희 민지가 원래 요리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요즘은 주방에 자주 있어요. 영숙은 기쁜 마음에 웃음을 지었다. 아니에요. 민지가 배우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대단해요. 김 사장이 진우를 안아들며 말했다. 우리 손주가 할머니 두 분을 다 닮아서 눈이 참 예쁘네요. 즐거운 식사 자리에서 양가 부모님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분위기가 편안해졌다. 식사를 마친 후 민지가 조심스럽게 영숙에게 다가왔다. 어머님, 잠시 따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둘은 레스토랑 한쪽으로 자리를 옮겼다. 어머님, 그동안 제가 많이 미숙했어요. 처음부터 마음을 열지 못하고 연락도 잘 안 하고. 영숙은 민지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민지야, 나도 너무 기대만 했던 것 같아. 우리 각자 방식이 달랐을 뿐이야. 그래도 기본적인 예의는 지켰어야 했는데 생일 메시지나 명절 인사에도 답장 한 번 제대로 못 드렸죠. 정말 죄송해요. 이제 와서 그런 말 하지 마. 지금처럼만 지내면 돼. 민지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말을 이었다. 사실 제가 어머님께 마음을 열기 시작한 건 그날 진우 이유식 때문에 당황했을 때였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걱정하셨는지, 그리고 진우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느꼈거든요. 그랬구나. 그때 제가 실수로 보낸 메시지 때문에 오해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건 어머님을 향한 말이 아니었는데. 영숙은 미소를 지었다.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오해는 풀렸으니까 앞으로는 더 자주 연락드리고 진우도 자주 데려갈게요. 할머니와 많은 추억을 쌓았으면 좋겠어요. 고마워, 민지야. 나도 너희 가정을 존중하고 너무 간섭하지 않을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나누었다. 완벽한 시작은 아니었지만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로 발전한 것이다. 테이블로 돌아오자 민우가 궁금한 눈빛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민지가 웃으며 그의 어깨를 토닥였다. 걱정 마. 이제 다 괜찮아. 민우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다. 그날 저녁 모든 가족이 함께 찍은 사진은 영숙의 거실에 가장 소중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사진 속에는 밝게 웃고 있는 양가 부모님들, 민우와 민지, 그리고 그들의 중심에 있는 진우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영숙은 매일 아침 그 사진을 보며 하루를 시작했다. 어려웠던 시간들을 지나 이제는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이 감사하게 느껴졌다.